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티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요즘에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종목이 이것저것 물려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뭐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하나 띄워놓은 게 일진다이아라는 이 종목이 이렇게 보시면은 쭉 계속 고점을 갱신하면서 올라가다가 최근에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을 했잖아요.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시장 지수보다 더 크게 낙폭을 받으면서 물려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오래전부터 물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가지 상황에서 물리는 상황이 나와요. 주식을 하다 보면 물론 이제 뭐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떨어지기 전에 손절하고 나오면 좋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물린 상황을 맞았을 때 과연 어니스트는 어떻게 하는가,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이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이제 좀 팁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바로 보면서 이야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관련돼서 다른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버디님이 계속 물어봐 주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하락이 나오게 되면 사람들은 당연히 불안하죠. 사람이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또 반대로 그것들을 극복해보는 선순환 경험을 해보게 되면은 또 막상 별거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보통 극복해 나가는지 제 기준에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하락을 맞이할 때 본인이 균형감을 가지면서 하락을 맞이했는지, 아니면은 이미 하락을 맞이한 시점에 균형이 다 틀어졌는지, 그 포인트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는 예를 들면 이 종목으로 일진다이아가 켜져 있으니까 일진다이아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현재가가 5만원 부근인데, 지금 상황에 뭐 전 저점, 박스 저점 부근 무너졌다 무너지지 않았다, 이제 와서 뭐가 맞았었네 어땠었네 하는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거는 별로 의미는 없고요. 이 종목을 어디서 들어갔든 간에 예를 들면 6만원 요 부근이든 이런 데서 하락 흐름이 시작이 될 때 본인이 어떤 균형으로 가지고 있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균형이란 말이 좀 추상적이고 난해할 수 있는데, 뭐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저런 부근에서 하락 흐름을 맞이할 때 만약에 내가 몰빵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은 균형이 존재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다르게 말하면 균형 이미 다 무너진 상태예요. 그 말은 비단 저라도 그렇게 물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무조건 관리하는 게 유리할까라고 해석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즉 저는 하락에 대한 관리를 진행하는 거를 열어두고 있다면은 실제로 하락을 맞이할 때 기본적으로 해당 종목이 눌림이 어느 정도까지 깊게 다녀올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거기에 맞는 비중을 맞춰가면서 하락을 맞이한다,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초보자분들한테는 조금 쉽게 관점을 바꾸면은 보통 살 때 나의 목표가는 얼마야, 어디까지 가겠지, 요 부분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맞추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뒤집어서 생각하면 좀 쉽게 와닿을 거예요. 올라가는 거 목표가를 생각하지 말고 어디까지 떨어질 건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까지 올라갈 건데는 뭐 본인이 희망회로 긍정회로를 돌리는데 기분은 좋아질지 몰라도 현실성은 진짜 거기까지 가야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가면 팔아야지가 아니라 어디까지 떨어지면은 내가 관리를 해나가고, 요런 부분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투자 습관을 잡을 때 훨씬 더 유리하고 좋을 거예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가격대에서 현재 가격에서 이때 매수를 했는데, 네. 이거보다 뭐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그 상태에서 또 어떻게 떨어졌을 때 어떤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라는 얘기일까요? 네, 예를 들어볼게요. 6만원에서 만약에 홍길동이 이 주식을 사면서 이 종목은 10만원 갈 거야, 가자 한번 외치게 되죠. 행복한 꿈을 꾸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6만원에 사면서 이 종목은 3만원까지 떨어질 거야, 나는 어떡할 건데, 요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3만원 떨어지면 이거 안 사야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습관을 가져보라는 거죠. 근데 거꾸로 그러면 현재 시점이 6만원이라고 치면 6만원에서 3만원까지 떨어질 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는, 다르게 말하면 3만원 이하로 떨어지면은 또 뭘 어떻게 하지, 그런 게 이제 끝없이 펼쳐질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언제 사? 계속 떨어질 수도 있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란 얘기야. 이렇게 또 막연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아니면 또 거꾸로 그냥 3만원 내려갔을 때 내가 그때 사야지. 그게 맞지. 왜 지금 사?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께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매수보다는 조금은 더 관찰과 이미지 트레이닝, 시뮬레이션을 조금만 더 해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진짜 소액으로 해봐도 되고요. 왜 관찰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극단적 시나리오가 자기 머릿속에서 계속 자리 잡게 되게 되면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이유가 발생하거든요. 이거 3만원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이거 만원 가면 어떡해, 이거 만약에 1,000원 가면 어떡해, 이렇게 되면은 세상에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하나도 없겠죠. 일단 그 허상부터 지어줘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 파동을 좀 알아야 되는 거고, 최상의 시나리오를 배제하듯이 최악의 시나리오는 변수가 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현상 안에서의 파동 범위 정도는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주식 투자에서는 일반적 단어로는 지지와 저항에 대한 이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로 돌아와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언니님이 말한 대로 한 6만원 부근 때부터 이렇게 공략을 해봤다고 쳐볼게요. 뭐 이때 이렇게 눌리면서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기서 이렇게 더 크게 보고 가지고 있었는데, 네. 뭐 이때 들어갔을 수도 있고 이때 들어갔을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6만원 정도로 평단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더 갈 줄 알고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5만원까지 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뭐 이런 흐름을 계속 그리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보통 이거를 6만원에 보신 분들이 짧게 보게 되면은 요쪽이죠. 5만원 정도의 박스를 볼 거예요. 5만원 또는 아니면 요쪽이 한 5만원 조금 위에 쪽인데 그쪽을 볼 건데, 그냥 러프하게 보게 되면 한 5만원을 볼 텐데, 5만원이 지지다 아니다 이런 판단을 제가 팁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빨리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최대한 늦게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말은 템포를 늦추고 느리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이거 노하우를 좀 섞어서 이야기 드리면 6만원에 들어갔을 때부터 저는 5만원을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미 6만원에서 이런 식으로 5만원으로 내려오는 흐름을 보이게 되면 흐름이 다 꺾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이 또 상승을 했었던 모양을 보게 되면은 좀 대세상승적인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대세하락적인 흐름도 가능한 종목이거든요. 그 말은 고점 박스 위에서 바로 정직하게 박스 흐름을 이어간다? 이러기가 더 쉽지 않거든요. 그럼 최소한 한 박스 아래로 레벨 다운 되는 거는 저는 염두는 해요.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6만원에서 매매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종목이 흐름이 변질되면은 관리를 한다면은 4만원 부근에서 관리를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4만원 오기 전에 이 종목이 5만원 이런 데서 전환 흐름이 나오거나 정확하게 지켜주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나서 관리를 시작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모습이 나오기 전에 예측하고 여기서 지지될 거야, 여기가 박스 저점이야, 그러면서 여기서 어떤 쇼부 보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 관리의 팁입니다. 이런 거는요? 항상 이제 언니님이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네. 많은 분들이 또 한편에서는 다른 쪽에서는 이제 뭐 기본적 분석에 의거한 얘기를 이제 하는데, 일진다이아가 이게 수소차 관련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테마를 타고서 쭉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것 같은데, 이게 최근에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을 한 이유가 아마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니콜라 뭐 이런 사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그 사기네 마네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결국엔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야 나는 그게 사기가 아닐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은 또 그냥 과다한 낙폭이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막 지금이 살 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상인 것 같아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털어야 되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건 관리냐 뭐냐가 아니라 주식이라는 거를 바라보는 관점을 그 재료를 보고서 믿음이 있으면 들고 가는 거고, 그게 재료가 소멸이 됐거나 굉장히 치명적인 악재를 맞은 것 같으면 그냥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털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또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생각을 언니님이 설명하신 그런 기술적 분석과 좀 접목시킬 여지는 없나요? 제가 기술적 분석에 접목시킨다 안 시킨다가 아니라 그 관점은 일단 전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방금 전에 질문하신 관점은 홀짝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재료에 대해서 이게 사기야 아니야 내 스스로 판단하고 맞아 틀려로 베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베팅한 게 시장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여줘 아니야 이걸 가지고 베팅을 하기 때문에 홀짝 요소가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순히 기술적 분석에 의거한 투자만 한다라기보다는 기술적 분석을 참고를 해서 시장이 어떻게 해당 이슈를 바라보는지를 보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고 관리해라 요 말에 더 가깝죠. 그러면 이제 사람인지라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아, 그래, 나는 그 수소차의 비전이 굉장히 밝다고 생각을 해.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막 분석도 했고 공부도 했을 수 있다고 볼게요. 네. 그리고 이제 일진다이아도 뭐 관련해서 뭐 비전이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해서 네. 이제 이런 관점으로 이제 시작을 한다 그러면 그냥 이 생각은 생각이고 결국에는 필요한 거는 어니님이 말한 것처럼 그런 구간대를 나누면서 핸들링을 해 나가면서 평단을 맞추고 이런 노력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만약에 방금 수소차 미래가 밝다, 수소차의 밝은 미래와 나중 미래 가치를 위해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투자 스타일 자체가 조금은 더 장기 투자나 가치 투자에 가깝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들어가든 들어가고 완전 장기전으로 봐야겠죠. 그러면 지금 뭐 내가 6만원에 들어가서 5만원이 돼서 뭐 15% 마이너스 물려있고 뭐 이런 거에 지금 신경 쓸 이유도 없는 거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이유라면. 네, 그렇게 접근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본 시장에 대한 관점을 말씀드리면은 시장의 이런 초기 산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모멘텀, 그리고 이쪽 산업이 발전할 거야 했었을 때 어느 정도의 테마가 형성이 되고 기대감, 모멘텀이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거품을 끼거든요. 그러면은 이 종목도 만원대에서 이만큼 올라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거품을 끼면서 올라왔는데, 그러면은 해당 관련 산업이 미래에 상용화가 되고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했었을 때 이 초기 기대감 거품을 이겨내면서 그것보다 더 많이 올라갈까? 이 부분은 저는 정말 잘 모르겠어요. 정말 잘 모르겠다는 얘기는 그렇지 않은 산업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기술 테마 같은 경우에 기술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쭉 올랐다가 그러다가 거품이 쭉 빠졌다가 실제 상용화돼서 그게 우리 일상에 항상 존재하는데 그 거품의 최고값을 못 가는 주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거 3D 프린트라든가 사물 인터넷 대표적인 기술 테마였는데, 과거에 그때 기술 테마가 있었을 때 거품이 낀 테마의 고점과 지금 상용화가 돼서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곳곳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한 관련주들의 현 주가, 그리고 그걸로 그들은 수익성도 창출하는데 그런 것들을 비교해 주시면은 주가가 무조건 실적이나 아니면 상용화 된다라고 해서 지금보다 더 올라간다 요렇게 단정하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현 주가가 거품이 껴있는 건지 안 껴있는 건지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수소 관련, 수소경제에 관련된 부분은 물론 수소경제가 훨씬 더 발전하고 미래가치가 밝다 이 부분에 이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보다 더 올라갈 것이냐 이 부분은 단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자, 이거 제가 물어본 이유는 물린 종목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관점으로 들어가면 그저 주식 좋은데 이거 그냥 물린 거 아니다, 오히려 더 나한테 살 기회를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종의 대립 의견이 돼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제 뭐 그거는 그거대로 관점이 있고, 뭐 이제 물렸다라고 하는 거는 뭐 아예 애초에 다른 관점으로 주식을 매수한 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본인이 물렸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가서 야 이건 갈 거니까는 존버 해야지 라고 하는 건 또 갑자기 관점을 바꿔버리는 게 되기 때문에 그쵸. 그건 잘못된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래 내가 이제 물렸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물린 상황을 해결을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고 그걸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건데, 뭐 저희가 이제 이 영상에서 다시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뭐 리밸런싱에 관련된 얘기를 했었고 많은 것들을 보여드렸고 실제로 실전으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풀어내는지도 보여드렸죠. 물론 일봉상으로 이렇게 된 건 아니었지만 분봉상에서 비슷한 흐름이 나오는 것들을 풀어내고 수익을 내는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뭐 예전 영상 보라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저희가 이제 이 영상에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말했을 때 어니님은
지금 당장 뭘 하진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네. 보통 그러면은 지금 포인트가 아마 저는 물렸어요. 저는 제가 투자한 종목이 물렸습니다. 이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버디님 말씀대로 이거를 가치 투자, 중장기, 장기 투자 이러면서 미래 가치를 위한 투자 이거는 아닐 거예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투자하고 나서 어찌 됐든 간에 수익을 주면서 장기적으로 계속 수익을 주면서 오르는 행복한 상상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실제로 주가는 그렇게 움직일 확률이 매우 적기 때문에 그 주가의 흐름에 맞춰서 관리를 하고 그러면서 수익을 노려보는 그런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는 관점을 조금만 이동시켜 줄 필요성이 있고요. 관점을 이동시키면서 저희 영상 정주행 하시게 되면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와 닿을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에 한 번에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는데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시간 날 때마다 많이 시청해 주시면은 점점 보이는 게 시야가 넓어질 것이고요. 그 안에서 기술적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가 들어가면 되는지도 실제로 많이 보여드렸었죠. 그것들을 보면서 접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이점은 제가 그동안 보여드린 종목과 이런 종목의 가장 큰 차이점은 템포예요. 많은 분들이 제 실전 영상이나 아니면은 다른 관리하는 영상들을 보고 쫓아서도 하고 따라 해보시려고도 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종목의 템포를 다르게 맞춰요. 저는 이 종목을 제가 매매한다라고 하게 되면 템포를 굉장히 낮춰서 매매를 할 겁니다. 만약에 6만원에 물려있고 지금 상황이라면은 일단은 기다리는 템포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네, 6만원에서 지금 정도에 물린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비중을 한 50% 정도까지는 맞출 거예요. 만약에 그것보다 많은 비중이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만약에 제가 뭐 실수를 해서 그것보다 비중이 과비중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과비중을 현 시점에선 덜어내는 데 집중을 할 거고요. 전량 손절을 한다가 아니라 그 오버된 비중만큼은 조금 덜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균형에 적합한 비중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하락을 맞이하면서 받아내는데 비중 50% 넘기지는 않는 선에서 최대한 기다리면서 천천히 갈 것 같고요. 템포를 늦춘다는 거는 지금 현 시점까지는 저는 거의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버니님이 한 며칠 전으로 돌아가서 이때쯤에 정신이 오락가락한 상태에서 100% 비중을 채웠다고 쳐볼게요. 네. 정신 차리고 오늘이야. 그 사이에 막 블랙아웃이 돼가지고 기억이 날아갔어요. 네. 그러면 지금 네. 100% 상황에서 이제 마이너스 한 15% 정도 맞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냥 50% 정도는 그냥 통으로 날려주실 건가요? 한 번에는 안 날릴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제 진짜 아무리 상상을 해도 맨정신에는 그런 상황이 안 나오겠지만 제가 진짜 말씀하신 대로 블랙아웃이 됐다 아니면 진짜 술 먹고서 꽐라가 됐다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이 왔다라고 하고 정신 차려보니 이 상황이다, 저한테 이제 진짜 올드보이처럼 가둬놓고 이거 살려내라 라고 하게 되면은 한 번에 50%는 안 날립니다. 그럼 어떻게 날려요? 최대한 기다리면서 파동 보면서 그 유리할 때 조금씩 날릴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나마 여기 안에서도 이때 날리고 이때 날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걸까요? 네. 그리고 이때 좁은 리밸런싱을 쥐어짜긴 할 것 같아요. 균형 맞출 때까지는. 예를 들면 여기서 2% 사고 여기서 날릴 때 4% 내지 8%를 날리고 다시 2% 사고 할 수 있는 걸 다 하면서 균형을 맞출 것 같아요. 만약에 100으로 물렸다라고 하게 되면. 근데 이거 제가 정신 차린 게 오늘이 아니라 그 전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달라져요. 오늘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 샀는데 정신 차려보니 다음 날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그냥 조금 빠르게 손절을 섞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손실폭이고. 네. 맞아요. 이 전체를 이 종목을 이제 큰 틀에서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의 손실은 결정적이진 않으니까. 근데 지금 이거를 다 날려버리면은 마이너스 15%는 순식간에 막 절반을 날려버리는 거는 너무나도 크고 그거를 만회한다는 거는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걸까요? 생각보다 어렵다기보다 계좌에 인위적으로 구멍을 내는 거라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손절이란 것도 타이밍이나 사용했었을 때 조금 더 유리한 시점이 있고 굳이 사용해도 불리한 시점이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냥 50% 통손절을 할 것 같으면은 리밸런싱 해서 손절하는 게 금액적으로 더 싸게 먹힙니다.
이 정도 벌어지면은. 이게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과수원을 하고 있는데 나무 하나가 조금 아플 수 있는데, 아프면은 영양제도 주고 살리면서 조금 더 관리를 하면서 잘 자랄 수 있게 살려내야지. 이걸 나무를 송두리째 뽑고, 하나만 뽑으면 괜찮은데 계속 그렇게 뽑고 하게 되면은 그 과수원 토지 자체가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뽑아서 숙청 제거하는 게 대수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방송을 하는 게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뭐냐면, 저희 방송을 이제 막 처음 보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그동안에 막 200편 넘게 방송 영상을 올리면서 저희를 계속 팔로우 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끝단에 계신 분들께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설명을 해드리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왜냐면 계속 봐왔던 분들은 조금 더 깊이 있는 설명들을 계속 요구하시고, 새로 보시는 분들은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되게 초보적 관점에서의 설명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이 영상 한 편에서 모두 다 담기가 사실 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늘처럼 좀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게 되고, 굉장히 초보적인 거, 아니면 좀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컨텐츠를 기반으로 한 질문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뭐 저희도 더 노력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갈게요. 근데 이제 보시는 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전 영상들을 잘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답은 굉장히 간단한 데 있어요. 이 영상이 이해가 안 되고 뭔가 좋은 얘기 같은데 뭐 잘 모르겠네, 맞는 얘기 같은데 답답하네, 뻔한 얘기 같은데 되게 중요한 얘기 같네, 혹시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은 예전 영상들을 보세요. 예전 영상들 하나하나 이제 링크 타고 가면서 보던가, 아니면 추천되는 것들 하나하나 보다 보면은 저희가 예전에 깔아놓은 것들이 충분히 디테일하고 초보부터 중수까지 볼 수 있는 여러가지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것들을 같이 보시면서 오늘의 내용을 같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은 많은 깨달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예전 영상 한번 홍보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영상만으로도 좀 부족하죠. 사실 이게 이제 유튜브 영상 좋은 게 오죽 많아요. 요즘에 볼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루종일 유튜브 영상만 봐도 부족할걸요. 근데 하루종일 영상을 본다고 해서 누구나가 주식을 잘하게 되느냐? 또 안타깝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노력을 할 분들에게 저희가 영상을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노력을 좀 반드시 챙겨 가시기를 바라고요. 그 과정에서 좀 힘들다, 혼자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된다, 나 운동 집에서 혼자 하면 안 되듯이, 그래서 이제 PT 받으면서 하듯이 좀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저희가 또 투자 클럽을 하고 있죠. 거기는 이제 단순하게 뭐 리딩하고 그러는 곳이라기보다는 실자의 매매를 같이 뛰면서 언니님의 스타일이 그대로 배워가고, 잘못된 습관을 교정하고 올바른 습관을 형성해 나가는 훈련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도와드리는 그런 클럽이거든요. 물론 그 와중에 계속 실전을 하기 때문에 수익도 만들어져요. 네, 그런 클럽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데 한번 참여해 보면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함께 하시면서 역량을 길러 나가시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클럽은 여기 영상 밑에 설명란에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설명란이 펼쳐지면서 클럽의 공지로 바로 가는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클럽은 네이버 카페에 공지가 되어 있거든요. 네이버에서 주식 빌더 공유 카페로 검색을 해도 똑같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물린 종목 관련된 얘기로 여러분들께 정보를 공유했는데, 요즘에 좀 이런 관련된 이슈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뭐 다 방법이 있으니까는 너무 좌절하거나 아니면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함께 저희랑 하면서 좋은 결과물 만들어 내시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